안녕하세요. 영어쌤입니다. 오늘은 레빗에서 구조 기둥에 베이스 플레이트를 연결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인 철골 연결 기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스트럭처, 그 다음에 연결 선택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제너릭 커넥션하고, 그리고 베이스 플레이트가 특성창에 유형으로 보여질 거예요. 자, 베이스 플레이트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기둥을 클릭을 해주면, 그리고 더 이상 요소를 선택할 게 없으면 엔터 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엔터 키를 눌러주면 처음에는 기호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을 조정을 해줄 거고 1대5, 그 다음에 상세 수준을 fine, 자, 선택을 해주면 이와 같이 연결 요소가 화면에 표시가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도면에서 요구되는 연결 유형은 베이스 플레이고요. 그 상승된 베이스 플레이트를 선택을 하고 특성 창에서 유형을 베이스 플레이트로 선정을 했고, 그다음 디테일 도면에 치수대로 파라미터를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에디트 타입을 눌러줄 거고요. 그러면 지금 타입 프로퍼티즈 창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베이스 플레이트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모디파이 파라미터즈의 에디트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첫 번째 플레이트 레이아웃 카테고리에서 플레이트 두께를 먼저, 지금 도면에 나와 있는 게 16mm예요. 그래서 플레이트 thickness를 16으로 변경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set out이라는 거에 앵커 가지고 플레이트의 크기를 결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 플레이트 디멘전 카테고리를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션 1, 여기 1번, 2번, 3번, 4번은 디테일 도면에 보면 60mm, 60mm, 60mm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60, 60, 60을 다 줬고요. 자, 그 다음에는 다음 앵커 스페러를 선택을 할 거고요. 앵커 같은 경우는 외부와 플랜지 쪽의 볼트의 거리를 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외부 쪽에는 볼트 두 개를 생성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볼트와 볼트의 거리는 도면상에 150mm로 되어 있어서 150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앵커 패러럴 플랜지 쪽에 넘버 볼트가 두 개 생성할 거고, 이 다음 인터미디어트 디스턴스는 440mm로 디테일 도면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스티프너즈 플레이트 카테고리를 클릭을 할 거고, 자, 우리가 필요한 거는 외부 스티프너예요. 그래서 외부 스티프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플랜지 양 끝에 두 개의 외부 스티프너를 생성을 할 거기 때문에 크리에이트 스티프너를 논이 아니라 보스 사이드를 선택을 할 거고요. 디테일 도면에 나와 있는 그 치수를 넣어 줄 겁니다. 두께는 16mm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16을 줄 거고, 그 다음에 스티프너 위드스 같은 경우는 계산을 하면은 107mm로 되어 있고요. 107. 그 다음에 높이는 300mm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이즈 인사이드 같은 경우는 못따기인데 못따기가 없기 때문에 0을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아웃사이드 챔퍼 같은 경우 헤이트 높이는 150mm로 도면에 나와 있고요. 150. 그 다음에 위드스는 97mm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도면에 계산을 한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업데이트가 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스티프너, 아, 즉 플랜지 스티프너를 생성을 할 건데, 지금 이제 플랜지 스티프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면에서 이 플랜지 쪽에 스티프너가 생성이 되어져야지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또 하나는 지금 이 베이스 플레이트의 크기가 560에 420mm인데 그 플레이트에 대한 크기가 지금 반영이 안 됐을 경우에는
베이스 플레이트 레이아웃에 가서 셋 아웃을 뭘로 바꾸냐면 토탈로 바꾸신 다음에 다시 베이스 플레이트 디멘전에 가서 560, 270을 값을 넣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외부, 자, 플랜지 스티프너에 가서 얘를 생성을 할 거고, 자, 보스 사이드에 넣어 줄 거예요. 그럼 보스 사이드 같은 경우는 양쪽에 이렇게 생성이 되어지는데, 자, 얘도 16mm이고요. 그 다음에 스티프너 위드스는 도면에 따라서 210mm, 그리고 헤이트는 300mm로 도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 인사이드는 보따기가 없기 때문에 0을 줄 거고요. 헤이트 얘는 150mm로, 그 다음에 위드스는 60mm로 높다기를 진행을 할 겁니다. 자, 필요한 거는 지금 여기서 다 생성을 했어요. 일단 지금 이 플레이트에 대한 부분이 지금 크기가 수정이 안 됐는데 일단 OK 버튼을 눌러주고 빠져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플라이를 할 거고, 자, 다시 에디트로 가서, 자, 그 다음에 토탈, 그 다음에 베이스 플레이트 디멘전에 가서 560에 여기에 270으로 돼 있는데 이 값이 420으로 바뀌어져야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완성됐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두 개가 이 플랜지 쪽으로 이동을 해줘야지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OK 버튼을 눌러주고 필요하면 자, 이 타입을 유형을 복사를 하고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주고 OK 버튼 눌러서 저장을 하고 OK 버튼 눌러서 빠져나오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이 연결 요소는 말 그대로 조립품이에요. 그래서 이 조립품이기 때문에 자, 얘를 한번 회전을 할 때에는 기둥을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컨트롤 쉬프트 키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뷰를 회전해 보면 자, 어떻게 지금 생성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를 선택을 해보면 얘는 조립품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 플레이트를 이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연결 요소를 끊어줘야 돼요. 그래서 연결 요소 선택해서 메뉴에 가보시면 브레이크라는 리본이 있습니다. 끊기라는 리본이 있는데 얘를 클릭을 해서 끊어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별개의 요소로 각 개별적인 요소로 수정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얘를 이제 이동을 할 거예요. 그 이동을 할 때는 평면 뷰를 선택을 해서 평면 뷰에서 이동을 해주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평면 뷰를 활성화 시켰고요. 지금 이제 얘 부분, 얘는 이동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죠? 자, 이동을 시키는데 첫 번째는 자, 위에 있는 거 같이 이동을 할게요. 그래서 컨트롤 키 눌러서 선택하고 요 끝에 모서리점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 그리고 요 모서리점을 기둥의 플랜지의 모서리점으로 이동시켰고요. 자, 왼쪽에 있는 스티프노도 선택을 하고 얘도 이동을 할게요. 이동. 자, 모서리점 끝점에서 다시 모서리점으로. 자, 그 다음에는 자, 얘는 요 끝점이 요 끝으로 와야 돼요. 아니면 요 모서리점으로 요 끝점이 이동을 시켜주면 되기 때문에 선택하고 이동, 그리고 모서리점을 찍고 그다음에 여기에 모서리점을 자, 아래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동 명령어 실행하고 자, 요 스티프너의 모서리점으로 이동시켜주면 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 동일한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외부 스티프너 위치도 지금 요 플랜지 스티프너 바깥으로 위치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스티프너 선택하고 이동 명령어 써서 모서리점 찍고 직교 방향에 점을 찍어서 이동을 시킵니다. 오른쪽도 똑같은 방법이겠죠. 선택하고 이동, 그리고 끝점, 모서리에 끝점 찍고 베이스 플레이트에 직교점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요소는 다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얘가 이제 개별적인 요소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를 합쳐진 요소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둥을 먼저 선택을 할 거고요. 기둥 선택한 다음에 다시 스트럭처 선택하고 연결 커넥션 리본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실제 우리가 먼저 해줘야 될 게 있어요. 얘가 제너릭을 먼저 선택을 해야 돼요. 유형에서 베이스 플레이트가 아니라 제너릭 커넥션 선택을 할 거예요. 제너릭 커넥션 일반 연결을 선택해서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만든 거를 요소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게 자, 여기 커스터마이즈라는 리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스터마이즈 클릭하고 이름 주고 오케이. 그 다음에 add 도구에서 add 클릭해서 내가 커스터마이즈 될 요소들을 윈도우로 선택을 하고 피니시를 눌러주면 얘는 다시 합쳐진 연결 요소로 바뀌어져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유튜브에서 파이프랙 모델링을 검색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